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개정세법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 데이트에 박현철 공인회계사 사무소의 박현철 CPA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회계사한테는 지금이 제일 바쁘신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1월부터 4월까지 네. 소득세 보고를 해야 되니까 가장 바쁜 시즌이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바쁘신 시간이고요. 또 우리 이제 월급쟁이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한참 이제 바쁘신 것 같아요. 텍스 보고 때문에. 네, 특히 이번 시즌에는 트럼프 개정세법 때문에 물론 트럼프 개정세법은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역시 시기적으로 이게 맞물리는 바람에 굉장히 그 질문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 군데에 계신 회계사님들이 상당히 바쁘실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바쁘신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박현철 회계사는 매월 그 CPA 토크라는 그런 또 모임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운영하셨는데. 톡이 아니라 CPA 톡톡입니다. 톡톡. CPA 네. 톡톡입니다. 톡톡입니다. 네. TALK로 CPA 하는데. 톡톡은 네. 2014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한 3년이 이제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매월 한 차례씩 첫 번째 목요일 저희 그 회계법인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CPA 톡톡은 그 어떤 주제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하신 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경제 문제, 재정 문제, 세금 문제 이런 전반에 걸쳐서 궁금하신 것들을 물어보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주제를 갖고 오늘은 뭐 이런 강의입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한번 톡하면 이쪽에서 또 톡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들이 이제 다 들어오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렌트를 하는 게 좋으냐 뭐 자녀들의 학자금 준비를 위해서 어떤 마련 방법이 추천을 하느냐 뭐 이런 여러 질문, 단지 회계상의 질문만들, 세무상의 질문만들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매월 첫 번째 목요일 날 이제 CPA 톡톡 하시는데 그럼 내일이 되겠네요? 내일 그렇습니다. 내일입니다. 네. 내일 몇 시에?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페더럴웨이에 있는 박현철 공인회계사 사무소에 가시면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거 그냥 무료로 다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죠? 그 자리에서는 무료로 물어봅니다. 대신에 물론 일반적인 말씀이 되겠죠.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은 그분의 개인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공개된 석상에서는 아무래도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로 그때는 면담을 하시고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죠. 네. 자,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 매월 CPA 토크에 가셔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톡톡 해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역시 이제 트럼프의 개정세법인데, 이게 이제 법이 통과가 됐고, 이제 시행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네. 자, 이미 시행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세금 보고 올 때 이제 이 금년에 모든 것이 보고가 돼야 되겠지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요, 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이런 운영주들에게 어떤 사항이 좀 개정되었는지 그거 좀 전해 주시죠.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업소득의 20%를 공제해주는 그 조항이 가장 그 관심이 많고 또 영향을 많이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20%를 공제해준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죠. 미장원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미장원에서 순소득이 10만 불이 나왔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 10만 불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냈는데 이 개정세법 하에서는 10만 불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20%를 감한 2만 불을 감해준 8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큰 그러네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비즈니스한테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바뀌게 된 중요한 개정사항 뭐가 있을까요? 뭐 개정사항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네. 뭐 최고 개인 소득세율이 39.6%에서 37%로 떨어졌다든가 뭐 이런 네. 내용들인데 뭐 그런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사업 관계상으로 제가 그 20% 공제 그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네. 만족시키는 것도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뭐 수입이 부부인 경우에 41만 5천 불이 넘으면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든가. 그래요? 31만 5천 불하고 41만 5천 불 사이라고 한다면은 비율에 따라서 그 혜택이 줄어든다거나. 그럼 서비스 비즈니스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역시 또 똑같이 41만 5천 불이 기준이 됩니다. 그 41만 5천 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비즈니스에서 지불한 W2 금액의 50%와 그다음에 사업소득의 20%를 계산한 금액과를 비교를 해서 작은 쪽만 줍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플래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4월 15일 날 회계사 앞에 오셔서 자 20% 공제 혜택이 있다니까 계산해 주시오라고 하셨다가는 실망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조항을 자신을 위해서 가장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평상시에 특히 2017년 세금 보고를 지금 금년 4월 15일까지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 준비를 하시고 텍스 리턴이 나오면은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회계사와 2018년 텍스 플래닝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이번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평상시도 다 중요했습니다만 그렇죠. 특히 이번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이 세금을 줄이는 절세 방법 미리미리 내년도 세금 보고에 대비해서 이 금년 지금 세계사와 협의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다음에 또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내용은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율을 21%로 단일화시킨 것이 가장 큰 골자고 사실상은 트럼프 개정세법은 그것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하.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들은 그 법인 사업 소득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서 35%에서 15%에서 35% 사이에 되는 세금을 내왔는데 그것을 다른 OECD 국가들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1%로 원래는 20%를 계획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21%로 세럴이 된 것 같습니다. 21%로 단일화됐다는 것 이것이 트럼프 개정세법의 사실상 알파고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런 뭐 보잉이 됐든 맥도날드가 됐든 뭐 많은 기업들이 벌써부터 뭐 직원들한테 보너스 막 안기고 그렇죠. 35% 세금을 내든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회사들이라면 35% 세금을 내든 회사들인데 21%로 떨어졌으니까 14%의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뭐 그런 회사들은 그 영업이익이 엄청난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그 재정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트럼프 개정세법에 추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쪽에서는 감세를 시켜줌으로써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그것이 이제 목표인데 이 기업들이 거기에 안 따라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일단 일종의 제스처로, 굿일 제스처로 뭐 보너스를 이렇게 준다. 뭐 이렇게 압박을 좀 가하는 거죠. 자, 봐라 이렇게 당신들 지금 국민들 혜택을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업 쪽에서의 그런 어떤 PR 제스처라고 봅니다. 이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뭐 저소득층이나 소수민족을 많이 배려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 공화당은 기업을 이렇게 뒤에서 백업을 잘해주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기업들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마음에 들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업한테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고
또 일반인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의 그 세수원이랄까 그게 많이 줄어드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되나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지금 이 세법 감세안이 시행됨으로써 1조 5천억 정도의 연방 재정 적자가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정 적자를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빚을 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 트럼프 세법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감세안이 시행됨으로써 그 트리클 다운 효과, 그러니까 낙수 효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부자나 기업들의 감세를 시켜주면 그 이익이 세금이 절약된 것이 그분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로 들어간다? 다시 소비로 풀려서 임금을 높여준다거나 뭐 해서 또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거나 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럼으로써 거기서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연방 적자를 늘어난 세수 증대, 경제 활동이 늘어남으로써 생긴 세수 증대로 메꿀 수 있다는 것이 그쪽 쪽의 주장입니다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죠. 세금을 이제 감면해 줌으로써 덜 낸 돈을 모두 다 소비에다가 투자하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게 소비로 다 투자된다는 보장도 없고.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요. 주류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은 트리클 다운 티오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리클 다운 티오리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고 공화당 쪽에서 쭉 주장해오는 공화당 정권이 많이 주장한. 예, 그래서 이 효용성에 대해서 정말 트리클 다운이 일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더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고 오늘 방송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또 월급쟁이 여러분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저희 라디오한국닷컴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라디오한국닷컴에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 아이콘을 찍으시면 직접 생방송으로 지금 화면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나중에 오후 시간부터 다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녹화된 상황을. 페이스북으로 직접 들어가실 분들은 facebook.com에서 영어로 radiohankook radiohan국닷컴을 찍으시면 생방송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한글로 라디오한국을 찍으시면 역시 생방송 모습, 박현철 CPA의 모습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편리하신 방법은 라디오한국닷컴으로 들어가셔서 페이스북을 찍으시든가 유튜브를 찍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스몰 비즈니스 운영주에게는 아무래도 여러모로 혜택이 간다. 나중에 어떻게 됐든 그건 둘째 문제고 월급 받는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우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점은 간편해졌다고 보겠죠. 간편해졌다. 네. 인적 공제라든가 기존 세법에서는 퍼스널 이젬션이라고 해서 가족 수가 몇 사람이냐, 또 항목별 공제, 아이템 디덕션이라고 해서 집 재산세라든가 집 이자라든가 교회 현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합해서 표준 공제액과 비교를 해본 다음 표준 공제액보다 항목별 공제액이 많은 경우에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이제 보고를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납세자들 경우에는 그것이 좀 복잡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개정세법에서는 인적 공제를 없애고 표준 공제액을 부부인 경우에는 24,000불까지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여러 가지 따지고 자료를 들춰보고 살펴보지 않고서도 그냥 24,000불 스탠다드 공제를 사용하면은 세금 보고를 끝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심플해졌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트럼프 개정세법의 장점이고 또 그것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자랑을 했죠.
우편 엽서 크기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일반 납세자들, bun급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간편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은 근데 좀 뻥이 좀 심하시죠. 그건 뭐 우리 정치적인 문제니까. 네. 뭐 사실이 간단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세율 자체가 떨어졌으니까 일단 혜택을 세금 면에서도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머니가 아무래도 좀 상황이 좋아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반 납세자일 경우에 역시 또 뭐 전체적으로 수입이 소득이 한 40만 불 정도 되시는 분들에서 40한 2, 3만 불 그 소득대를 제외하고는 다 그 감세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소득대에 있는 부분들은 세금이 약간 올라가는 결과를 이제 나온다지만 비율로 봐서는 그게 큰 비율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세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뭐 우리가 항목별 공제다 표준 공제다 이런 거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편해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물론 뭐 교회 현금을 많이 하신다든가 또는 집 재산세가 집을 큰 집에 사셔서 재산세를 많이 내신다거나 또는 집 이자, 몰개지 이자를 많이 내시는 분들, 큰 집을 사셔갖고, 이런 분들한테는 경우에 따라서 불리해질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있습니까? 네. 네, 뭐, 많은 분들한테보다, 그것은 아주 일부 분들한테, 뭐, 벨뷰에서 뭐, 150만 불짜리 집을 100만 불 이상을 뭡니까, 융자를 해갖고, 뭐, 하셨고, 교회에도 뭐, 헌금을 갖다가 한 달에 1,000불씩 하신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불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사람도 있군요. 그 아이템화이즈 디덕션이 없어졌기 때문에 플래닝을 하실 때 이 아이템화이즈 디덕션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또 역시 플래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사업자분들 경우에 2017년 세금 보고하실 때 검토해 뭐라고 말씀 부탁드렸듯이 그런 아이템화이즈 디덕션을 하셨던 분들도 역시 회계사님들과 그것을 살펴보시고 어떻게 이 아이템화이즈 디덕션을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연간 뭐 4, 50만 불 그 수입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뭐 워싱턴주의 근로자들 평균 저 보면 한 6만 불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봐야죠. 만약에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6만 불 월급쟁이는 얼마 정도 혜택이 있을까 어리무리라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데요. 글쎄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르니까 특수 그죠? 문제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얼마가 부양 가족이 얼마냐 뭐 이런 뭐 것도 그런 것 있고.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고 하여간 대부분의 금액상은 혜택을 본다. 40만 불에서 40한 2, 3만 불에 소득되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6만 불대다 그러면은 당연히 혜택을 보신다고 이제 보여지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가족이 많거나 자녀가 뭐 5명이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적 공제, 퍼스널 이그젬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꼭 소득만 갖고 우리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그렇겠네요. 결론 내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봐서도 이게 혼자 뭐 잘 모르는 것 같고 혼자 끙끙 맬 필요 없이 회계사 만나서 한번 상담도 하고 합법적인 그런 절세 방법도 좀 열거는 좋겠네요. 아까 또 우리가 이미 논의를 했지만 뭐 W2를 갖고 계시고 뭐 이자 수입이 있고 뭐 집 이자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구태여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집 이자가 많고 교회 현금도 많이 하시고 뭐 이러신 분들이라면은 그 아이템화이즈 디덕션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다만 이용하기가 힘들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회계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시 스몰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운영주들의 입장에서는 꼭 한번 회계사하고 만나서 좀 이 지혜를 모아보는 것 꼭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역시 회계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법 개정이 되는 바람에 더 힘들어졌다고 봐야죠. 20% 계산을 또 해야 되고 그것이 20% 계산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사업소득 중에서 어떤 사업소득이 그 계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말씀드리면 선전하는 것 같으니까 또 회계사를 이용하라고 선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근데 네. 뭐 역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회계사를 통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으로 봐서는 뭐 혼자도 얼마든지 요즘은 세금 보고 뭐 저도 네, 세금 보고 제가 합니다만. 네.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그죠? 타워텍스라든가 뭐 해서 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상당히 저렴하게 회계사들을 시키는 만나서 대로만 찍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들을 만나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됩니다. 다만 텍스 플래닝은 안 해주니까 그런 맞아요. 소프트웨어는 네. 텍스 플래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회계사를 찾아뵙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은 내일 2시에 박현철 CPA 사무소에서는 CPA 톡토크 가셔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세금은 개인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비즈니스는 언제까지 하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듀데이트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개인인 경우 4월 15일까지고 4월 15일. 네, 4월 15일인데 금년에도 역시 4월 15일이 뭐 주말이고 또 워싱턴 DC의 연방 공휴일로 월요일이고 그래서 4월 17일까지가 듀데이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4월 17일 듀데이트이고 네. C 코퍼레이션인 경우에 C 코퍼레이션 사업자들도 역시 4월 15일까지 하시면 되고 네. S 코퍼레이션이나 LLC 파트너십 이런 납세자들은 3월 15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3월 15일. 네, 다만 6개월 연장신이 가능하니까 만약 그 기간까지 맞추시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네. 연장 신청서를 꼭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벌써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지만 해외 금융계좌 보고 네. 그것도 재작년까지는 6월 말이 듀데이트였는데 마감일이었는데 작년부터 우리 템포리와 같이 4월 15일이 듀데이트가 마감일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6개월 그것도 연장이 하긴 합니다만 그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 1년에 10,000불 이상의 잔고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신고 대상이 되니까 또 네. 잊지 말고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네요. 자, 박현철 회계사무소 연락처 좀 하나 안내해 주시죠. 네, 주소는 32020 32nd 애비뉴, 32가 애비뉴 사우스. 그 코암 TV는 그 빌딩 다음 그 단지 안에 빌딩입니다. 있죠? 네, 그 단지 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206-429-2248입니다. 206-429-2248번, 206-429-2248번, 박현철 CPA에게 여러분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보고 처리 왔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직접 혼자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회계사 만나 하시지만, 꼭 내년도 세금 보고를 또 준비해서, 이렇게 회계사와 협의해서 지혜를 모으는 그런 또, 지혜도 필요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박현철 CPA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